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치과 박기웅입니다. 이번에는 나사나 지대주, 픽스처의 파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에이스 사항이라기보다는 임플란트의 수명에 직접 관계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지대주가 부러지면 교체를 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파절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지대주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주염이 와서 임플란트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고, 부러진 나사는 운 좋게 제거가 되면 교체를 해서 남은 수명대로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에서 역시 임플란트의 주염이 발생하고, 만약 나사가 제거가 안 되거나 픽스처가 부러진다면 픽스처를 제거해야 하므로 그 수명이 적시 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요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지대주의 파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파절이 잘 되는 부위는 당연히 얇고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인데, 내부 결합형 지대주는 픽스처 속으로 삽입이 되는 연장부가 가장 얇고 그 중에서 가장 얇은 이 부위에서 제일 잘 부러지고 그 다음으로 얇은 헥사 구조에서 잘 부러집니다. 커프도 만약 경사가 없이 일직선으로 강화이 된다면 두께가 헥사 구조와 비슷한 이 부분에서 역시 잘 부러질 것입니다만, 경사가 져서 보강이 되니 이 부위에 있어 부러질 일은 거의 없죠. 외부 결합형의 지대주는 연장 삽입부가 없어서 헥사 구조 말고는 딱히 약한 데가 없는데, 이조차도 픽스처의 지름이 커지게 되면 따라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내부 결합형 지대주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러집니다. 하지만 내부 결합형 지대주는 픽스처 속에 삽입이 되므로 픽스처의 지름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연장부가 얇게 가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레귤러 사이즈라는 지름 3.8mm 픽스처에 결합되는 지름 4.5mm 지대주의 연장부의 두께를 수치로 보면은 제일 두꺼운 데가 0.7mm, 헥사부가 0.45mm 정도, 그 밑으로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 가늘어져 말단 부는 칼날같이 날카롭습니다. 이 점은 픽스처도 마찬가지로 상단 테두리 두께가 0.25mm이고 헥사부에서 0.45mm 정도, 아래로 갈수록 0.9mm에 가깝게 두꺼워지는 정도입니다. 파절이 헥사부 이하로 되는 것을 보면 결국 0.5mm 이하의 두께에서는 잘 부러지는 것 같고, 내부 결합형 임플란트의 구조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름 5.5mm 지대주를 연결해도 픽스처 밖에서나 물성이 보강될 뿐이지 연장부는 여전히 같은 두께입니다. 픽스처의 지름이 같기 때문이죠. 그럼 지름이 큰 픽스처에 결합되는 지대주는 연장부가 지금보다 더 보강이 될 수 있을까요? 픽스처의 지름이 커지면 이론적으로는 지대주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름 4.8인 픽스처에서 보겠습니다. 지름 4.8은 드물게 짚는 굵은 픽스처라서 와이드 사이즈라고도 하죠. 나사 결합부 지름 2mm를 빼고 남은 2.8mm가 양쪽으로 배분이 되니 1.4mm가 남는데요. 그중 0.3mm만 지대주가 추가로 가져가도 헥사부가 0.45에서 0.75mm로 그 밑으로 0.25가 아닌 0.45mm 이하로 보강이 될 수 있으니 지대주 파절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남은 1.3mm를 픽스처와 반분합니다. 그러면은
수치가 마침 0.7mm로 딱 맞아 떨어져서 지대주는 변함이 없고 픽스처만 보강이 됩니다. 따라서 지름 4.8mm를 심어서 지름 5.5, 6.5인 지대주를 연결하더라도 지대주 하부의 물성은 지름 3.8mm 픽스처를 심었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러면 지름이 다른 지대주끼리 그리고 지름이 같은 지대주끼리도 픽스처 지름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호환성이 있어서 편리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픽스처의 지름이 커져도 지대주를 보강하지 못하는 이유는 픽스처 역시 외벽이 잘 드러나고 파절이 잘 되기 때문에 픽스처 외벽의 두께 보강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죠. 외벽 중 제일 약한 테두리도 0.2에서 0.7mm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외부 결합형 픽스처의 외벽의 두께는 내부 결합형보다 구조적으로 두껍습니다. 픽스처 속에 결합 나사만을 위한 홀만 파놓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지대주와 픽스처의 파절이 덜하고 게다가 지대주 픽스처 둘 다 픽스처 지름이 커지는 만큼 보강이 됩니다. 이 점이 외부 결합형 임플란트의 구조적인 장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외부 결합형을 선호하시는 원장님이 상당수 계시죠.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대줄의 파절을 줄인다는 목적을 우선으로 하면 적절한 픽스처의 선택은 외부 결합형을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적절한 시술 방식은 지대줄을 픽스처에 완전 결합을 시키는 것이 되겠죠. 불완전 결합이 되면 파절이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석대로 픽스처를 심고 힐링 어바터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다고나 할까 혹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내부 결합형에서 픽스처의 보강이 더 중요해서 지대주 보강을 못하는 점은 지름 4.8mm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름이 5.8mm 픽스처에 결합되는 지대주라면 보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남는 1.9mm를 이렇게 배분을 해서 픽스처도 0.7에서 1mm로 지대주도 0.45에서 0.65mm로 보강이 될 수가 있는데 여전히 픽스처만 보강이 되고 보강이 안 된 지대주를 5.8mm 픽스처에 마저 연결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물론 지름 5.8mm 픽스처를 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전에 4-1강에서 보여드린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죠. 오른쪽보다 훨씬 굵고 자세히 보면은 지대주 지름보다 굵은 픽스처인데요. 외벽만 엄청나게 두껍고 지대주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픽스처가 부러질 일은 없고 나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지대주가 부러지겠죠. 따라서 모처럼 이렇게 굵은 픽스처를 심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사가 부러지든지 지대주가 부러지는 경우는 단순히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에서 잇몸에 염증이 따르고 치조골의 흡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에서 치조골이 흡수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픽스처의 고정력이 부족한 경우 과도한 교합력을 받아서 픽스처가 흔들리면서 생긴 치조골 가입 갭에 연조직이 침투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치조골의 흡수가 픽스처 외벽을 따라 주로 수직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직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대주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잇몸 속으로
음식물이나 지태가 잘 끼게 되고 제거가 잘 안 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임플란트의 주염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경우가 중첩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지름이 작은 픽스처를 심는 경우는 치조골의 흡수가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지대주가 흔들리게 되나요? 당연히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는 경우와 픽스처 외벽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픽스처나 지대주가 파열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픽스처의 파열에 대해서 살펴보면 픽스처가 부러지면 제거를 해야 하므로 이는 곧 임플란트의 수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요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픽스처 역시 얇거나 교합력을 많이 받는 부위가 파열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같은 지름이라면 외벽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은 데다가 수평 교합력마저 받는 내부 결합형이 외부 결합형보다 파열이 잘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부 결합형은 헥사 구조에서 파열이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으로 이 부위에서 파열이 잘 생깁니다. 외부 결합형은 헥사 구조에서보다 외벽이 먼저 파열이 되기도 합니다. 헥사부가 더 얇긴 하지만 길이가 짧아서 회전 방지 역할만 주로 할 뿐 수평 교합력을 거의 못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내부 결합형보다 나사가 잘 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픽스처의 파열을 줄인다는 목적을 우선으로 하면 지름 4.8mm 이상인 픽스처를 심은 경우에는 조립형보다는 속이 차 있는 일체형을 심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만 지름 4.8mm 이하인 경우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합력을 그대로 다 받기 때문인데 필요한 고정력이 큰 경우라면 부러질 수도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교합량이 크고 골질이 좋은 남성 환자의 경우라면 지름 4.8 이하에서는 일체형보다는 교합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외벽 결합형 조립형을 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합 구조가 있는 조립형은 씹을 때마다 지대주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용 고정력보다 필요한 고정력이 훨씬 큰 경우에는 조립형을 심을 거라면 지름 4.8mm 이하에서는 외부 결합형 조립형 픽스처를 심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식립 가능한 픽스 지름이 3.3mm 이하인 경우에는 차라리 일체형을 심는 것이 낫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석대로 다 심어서 치조골이 픽스처 외벽 전체를 맞닿으면서 감싸고 있는 경우에도 지름이 작아서 워낙 얇은 픽스처가 교합력을 받아서 밖으로 늘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덜 심어진 경우라면 이만큼씩 고정력 손해를 보는 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덜 심어진 경우라면 픽스처 외벽을 치조골이 전혀 감싸고 있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덜 심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치조골이 받쳐주지 못하죠. 따라서 덜 심은 경우는 외벽이 더 쉽게 빨리 늘어나게 됩니다. 지름 3.3mm 이하를 심은 경우라면 골폭이 좁아서이겠고 골폭이 좁으면 대부분 경사나 굴곡이 져 있습니다. 따라서 CT를 안 보고 파노라마만 보고 심으면 대부분 이렇게 심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향으로 보면 다 심거나 오히려 깊게 심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외벽이 늘어나서 지대주가 흔들리게 되면
나사도 잘 풀리고 따라서 잇몸의 염증에 따른 치조골의 흡수가 생기게 됩니다. 초기에는 골벽은 남아있고 주로 아래로 골 흡수가 될 텐데 다 심은 경우에도 이제는 치졸과 픽스 사이에 갭이 생기게 되고 심은 상태에 따라서 더 아래로 깊이 갭이 생기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부터는 외벽이 더 잘 늘어날 수 있으니 치조골 흡수도 더 진행이 되면서 골 길이도 내려가고 픽스처의 변형 및 파절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가 부러진 경우나 픽스처가 부러진 경우라면 반드시 치조골의 흡수를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체형은 픽스처의 지름이 3.3mm 이하인 경우에는 조립형보다는 늦게 부러집니다. 따라서 정석대로 다 심어야 픽스처의 파절도 덜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삐뚤하게 심으면 픽스처 둘레 전체로 치조골이 감소니까 외벽이 덜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상적인 식립 위치에 이상적인 방향과 각도로 심어서 측방 교합력을 줄이는 것이 픽스처의 파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